방향적 해외 영업팀 임은택이고요. 윤세용이라고 합니다. 약간 눈치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게 짜자잔. 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미로 하는 직장인 밸런스 게임 해볼까 하는데 아시죠? 밸런스 게임. 테스트 겸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아, 이럴 줄 알았어. 맥주는 술로 안 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맥주는 먹다 보면 배가 불러가지고. 아, 그쵸, 그쵸.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맥주는 배가 맛있는 맛있는 안주를 못 먹잖아. 가성비가 그쵸, 안 돼. 그쵸.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전 반차가 좋다. 아니다. 오후 반차가 좋다. 하나, 둘, 셋. 오후 반차. 오후다, 오후? 네, 오후 반차. 오후. 네. 오전 반차는 집에서 푹 쉬다가도 출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잡혀 있는데 보통 오전 반차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뭐 가야 될 때, 어딜 들렸다 와야 될 때 쓰는 거라서 놀 때는 당연히 오후 반차.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은택님이 네. GS 칼텍스는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마음껏 쓸 수 네, 네, 있다라고 네. 하셨다고요. 네. 네. 일단은 저희 팀장님이 올해 본인 KPI가 팀원 전원 휴가 다 쓰게 하는 거를 KPI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업무 특성상 휴가를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래서 팀장님이 정말 잘 주신 게 백업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빠졌을 때 너가 백업해주고 너가 빠졌을 때 이 사람이 백업해주고 대신 두 사람의 휴가는 겹치지 않게. 저희 회사가 좀 전체적으로 다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쓰고 저도 내일 휴가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 또 휴가. 금요일에 또 휴가를 쓰시는 거예요? 아, 예. 약간 눈치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세용님도 비슷하게 휴가 때 팀장님께 고마웠던 이제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어떤 네.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었었는데 그때 제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직접 그 현장을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귀국하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알았어요. 팀장님이 커버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백업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팀장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직접 면접을 봐서 꼭 한 명을 뽑아야 하는 경우 슬리퍼를 신고 온 사람 아니면 신발은 제대로 신었는데 7빛깔 무지개로 염색을 하고 온 사람. 하나, 둘, 셋. 일곱 글자 분위기. 여기서 갈리네요. 여기서 갈리네. 언제 갈리나 했는데 드디어 갈렸습니다. 예. 옛날 마인드가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만남에서는 그래도 슬리퍼는 너무 편해 보이지 않을까? 얘가 이 자리를 어떤 자리를 생각하고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슬리퍼. 7빛깔 무지개는 괜찮다. 괜찮아. 차라리 괜찮죠. 진짜 이게 빨주 노차 파다 보면 이렇게 다 그래. 그러면 이제 특성 있는 애구나. 개성이 강한 애구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네, 거구나. 그런 약간 뭐 이런 네.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저는 7빛깔 무지개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니, 작가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슬리퍼는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슬리퍼를 신으면 다쳤나? 뭔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7빛깔 무지개 머리색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요. 7빛깔 무지개 보다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궁금해서 뽑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거 좀 역발상이다. 네, 궁금하니까요. 그럼 GS 칼텍스에는 그러면 헤어나 이렇게 복장에 대한 규율이 따로 없어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마 없었을 거고요, 규제가. 빛깔 무지개도 가능은 가능하죠. 예. 근데 본인이 견뎌야 되는 무게지. 그렇죠. 본인이 뭐든지 생각 뭐든지 감수해야 감수를 해야 되는 되지. 규제는 거고. 없습니다. 따로. 네, 염색계도 규정이 따로 없는 걸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 동기분들 중에 이렇게 코스염, 수염 이렇게 하시고 있으신 분도 있어요. 네. 장발도 있으셨고 장발도 있으시고. 장발도 어머, 진짜? 네. 이제 근무 중에 머리 묶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러면 사전 인터뷰에서 우리 세용님께서 지금 또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거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제품이 아니라 요걸 갖고 어떤 거를 만들고 또 어떤 걸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네. 소비자들이 어떠한 트렌드로 지금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언택트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난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쪽 위주로 세일즈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가 중에 진짜 거의 많은 시간, 하루에 한 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뉴스를 보거나 그런 레포트를 읽는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는 맨날 컴퓨터에 네이버 뉴스랑 구글 뉴스만 띄워놓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제 일입니다. 네.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놔야지 저도 저희 고객사한테 가서 그걸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 은택님은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네.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제2외국어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네, 저희 고객사 중에 중국이 되게 많아요. 너무 급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라고 첫마디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영어로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미 전달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해서 외국어를 취준생으로 들어간다면 중국어를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짜요. 짜요? 세용님은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를 공부할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 방향조 사업 부문은 해외 그 주재원들을 좀 파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싱가폴, 뭐 도쿄, 뭐 상해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저한테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결국 해내실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직무와 관련해서 직업병 같은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제가 아무래도 촬영이다 보니까 이제 꺼놨잖아요. 근데 제 직무 특성상 전화나 뭐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의사결정 늦게 받아주면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1, 2분에 한 번씩은 핸드폰을 계속 봐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게 직업병 아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럼 은택님 날씨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태풍이 오게 되면 배가 운항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많이 본 거는 유가를 좀 많이 실시간으로 유가가 변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유가가 뭐 100불일 때 이 제품을 샀는데 갑자기 뭐 몇 분 뒤에 유가가 몇 불, 90% 떨어져 있고 그러면 저는 비싸게 산 거잖아요. 또 일반인들이 주식 코인 이렇게 맞아요. 계속 하듯이 이제 지윤님은 혹시 뭐 직업병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이나 뭐 광고 이런 쪽을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볼 때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제작비를 어떻게 요거 얼마 썼겠다 아니면 요 회사는 약간 좀 요즘 힘든가? 약간 요런 걸 이제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행병이에요. 친구들끼리 술자리 가서도 그런 게임을 진행하고 요즘에 근황은 어때? 라고 그 질문 안 해도 되는데 리액션병. 얼른 치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택님께서는 그러면 네. GS 칼텍스 지원자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적극적인 본인 의견을 피력하는 자세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우선 회사에 들어오면은 주눅을 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혼나지 않을까? 너 무슨 소리지? 라고 답변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느꼈던 게 내가 언제든지 의견을 피력을 해도 그걸 잘못했다고 꾸짖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 의견 좋은데 이거를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주는 분위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는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짓 없이 솔직함인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부터가 자기를 어필을 하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면접 보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나를 좀 더 과장해서 어필하고 싶기 때문에 뭔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신감이 없어지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캐치해내는 순간 이 사람은 절대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안 돼요. 어느 정도 MSG는 필요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선 거짓이 되면 안 된다. 자기만의 취업 비법 이런 게 하나 있을지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학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을 할 때 학점을 그 사람의 성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점 얘기가 되게 강렬해서 선생님은 학점이 좋으시군요.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워낙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감정까지. 궁금하지만 물어보진 않을게요. 개인 정보니까.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용님 또 취업 비법을 하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부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그 면접 볼 때를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떨리고 긴장을 네. 하고 그래도 제가 떨지 않으려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이 사람들 아저씨고 동네 아저씨다. 왜 내가 이 회사 안 들어오면 아저씨고 여기서 밖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유튜브 회사 홍보 채널을 보시는지 하면서 좀 공부를 해가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A 사람이 있고 B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회사가 방향족이라고 하는 거가 네. 뭔지를 알고 어떤 사람은 방향족이라는 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몇 불인지 이런 거 정도는 한두 시간 정도만 서칭해서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을 보여줘야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회사의 제 첫인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지금 제 성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제가 좀 하기 싫거나 못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정작 제가 혼자 있을 때 제 개인적인 성향은 이런 거다를 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자소서에는 회장을 했던 거 외에 나 이문택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를 할 수 있는 글을 한 줄이라도 적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객사와의 실크로드 개척자 이문택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GS 칼텍스 직원이 되면 좋은 점, 베네핏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복지 포인트랑 이제 의료비 지원을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 포인트라는 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좀 올해 초에 이제 골프채를 새로 장만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 카드로 쓰기 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복지 포인트로 이렇게 끌고 전환하고 그래서 좀 약간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세영님은요? 네. 첫 번째는 저희 휴양소가 있어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도 있지만 회사가 제휴를 맺은 휴양소들이 있는데 성수기 때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가격인데 그거를 거의 공짜로 갈 수가 있어서 네. 그 휴양소가 해외에도 있나요? 되게 좋은 제안이시네요.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그래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살짝 제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또 이제 재미난 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질문에 대답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질문도 하시고 해답을 얻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짜자잔. 회사 생활이나 뭐 인생 뭐든지 해답을 구하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얘기하시고 책을 펼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답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은택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퇴근하고 그 시간들을 어떠한 거에 어떻게 쪼개서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을까요?가 제 질문입니다. 오, 책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저도 책이 과연 나 해답을 줄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정말 좋은 작품.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 과정입니다. 와, 이게 진짜 해답을 줬네요. 네, 그쵸. 우선순위를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1순위가 뭔가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면 한번 네, 이제 세영님도. 세영님도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미리 넣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질문하고 철학적인 질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네. 하나, 둘, 셋. 후회하긴. 무슨 행복은 후회. 네. 우문현답인가? 네.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왜냐면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더 행복은 행복을 찾으시면 알았죠. 후회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를 살아라. 네, 미래에 뭔가 지훈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요? 내가 궁금해. 예, 알겠습니다. 전 지금 빨리 퇴근을 하고 싶은데 어떤 퇴근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진짜 그냥 열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진록 씨도 한번 네. 진짜 신기해. 오늘 과연 얼만큼 마실 수 있을까? 자, 하나, 둘, 셋.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거 약간 찰떡같이 잘 모르시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아쉬운데 어떠셨어요, 다들? 안 아쉬우신가요? 저는 두 분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세영님 어떠셨어요? 저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요. 설레고 되게 즐겁게 있다가 편하게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GS 칼텍스 직무가 궁금하신 분들, 특히 저희 취준생 여러분께서 이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시 쓰는 자기소개서 다시 쓰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